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마케팅 회사 에드라이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최범석입니다. 저는 2011년도 청담동에 소재한 곰클리닉이라는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인하우스 마케팅 팀장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16년 동안 병원 마케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09년에 군 제대 후에 당시 국내에 처음 소셜커머스 시장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군 제대하고 나서 23살이었는데요. 그때 소셜커머스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저는 프리티켓이라는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제가 1년 정도 직접 운영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배우고 성장한 부분도 많았지만 하나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아직 제 경험과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업 실패를 계기로 온라인 마케팅을 제대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후 마케팅 대행사에 취업해 실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약 1년 가까이 대행사에서 다양한 업무를 익히면서 마케팅이 실제 사업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대행사의 입장에서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직접 마케팅을 적용하고 그 결과로 매출이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행사를 퇴사한 뒤에 인하우스 마케팅 팀장으로 합류하게 되었고, 그곳이 바로 지금 현재는 없어졌지만 청담동에 위치했던 피부과 성형외과였습니다. 네, 사실 요즘도 피부과에서 10년 이상 오랜 경험이 있는 원장님들이랑 미팅을 하다 보면 간혹 곰클리닉의 전성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시에 과장이 아니라 토포톡스, 필러, 프락셀제나, 남자 제모, 지방이식 등과 같은 다양한 미용시술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곰클리닉과 미클리닉이 네이버 전면에 도배되다시피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2010년에서 2011년도에는 병원 마케팅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곳들이 지금과 같이 그리 많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진행했던 마케팅 전략은요, 당시 병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시술 키워드를 리스트업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땅 따먹기 하듯이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마케팅 활동들이 실제 홈페이지 방문자 유입으로 이어지고 이후에 폭발적인 실한 유입과 매출 증대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입사 당시에 월 7천만 원대였던 병원 매출이 6개월 만에 4억에서 5억여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병원 건너편에 별관도 확장을 하고, 청담동의 곰클리닉이라는 병원 외에도 미클리닉이라는 네트워크 피부과 브랜드를 강남역에 런칭하면서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던 시간 내에 그야말로 정말 빠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0년 이상 병원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병원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느낀 점은, 성공하는 병원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진의 진료 철학이나 방향이 명확합니다. 원장님 본인이 스스로 어떤 진료를 잘하고 어떤 환자들을 치료하고 도울 수 있는지 방향이 분명하고 뾰족할수록 환자에게도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 마케팅을 단순히 노출 중심의 광고보다는 브랜딩으로 접근합니다. 마케팅의 성과로서 단기적으로 눈앞의 신안과 매출도 중요하지만 우리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잠재 고객들에게 꾸준히 알리는 것에 집중하는 병원들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환자 경험과 내부 마케팅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마케팅도 중요하고 의료진의 진료 결과도 중요하지만 예약부터 상담과 치료 후 사후 관리까지 우리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병원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재방문과 소개로 이어지는 가장 핵심입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험과 내부 마케팅에 신경을 많이 쓰는 병원은 재진율과 지인 소개가 많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병원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병원들을 만나고 경험해 왔는데요. 글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라고 하면 어느 한 곳이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개원 초기부터 저희랑 같이 함께했던 병원들이 제 기억에는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개원이라는 게 아무래도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오랜 봉직이 생활을 마무리하고 또 많은 고민과 걱정 속에서도 기대와 설렘을 안고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하는 시기가 바로 개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개원병의원의 마케팅을 맡게 될 때는 그 무게감과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같이 고생을 해서 그런지 기억에 더 오래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전우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성과를 낼 때면 그만큼 성취도 있고 보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제 성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또 신기하게 개원을 앞둔 병원들을 자주 맡게 되는 것도 같아요. 솔직히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는 불모지를 개척해 가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일이 힘든 것보다는 개원하는 병원들을 직접 진행하다 보면 자주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 빠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최근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미팅을 다녀왔는데요. 개원한 지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된 피부과였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존 거래처 원장님의 소개로 원래는 개원 전에 만나서 마케팅 관련 미팅을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미팅 당시에 분위기도 좋았고 왠지 저희랑 진행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왔었는데요. 계속 연락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된 건데 결국 다른 마케팅 업체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거죠. 병원 실장님과 연결되어 있던 업체를 통해서 진행한 다른 대행사가 있었는데 그곳과 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달 뒤에 원장님께서 다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혹시 다시 미팅을 잡을 수 없냐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곧바로 이제 원장님을 찾아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다른 대행사에서 진행한 마케팅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긴급하게 이제 SOS 연락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간 어떻게 마케팅을 진행했는지 확인했더니 이미 상당한 광고비가 집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원의 상황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었더라고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꼴이었던 거죠. 보통 개원 마케팅에서는 6개월 정도를 골든 타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요한 시간을 놓쳐버렸던 거죠. 그 영향으로 병원 운영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이전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몰라도 추측컨대 아마 병원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런 누군가의 무능이 한 병원의 중요한 시기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걸 보면 좀 답답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병원 마케팅 대행사 창업 강의가 유행처럼 퍼지면서 실제 현장 경험이나 의료 광고 관련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이 업계에 들어오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전담 인력 없이 프리랜서 형태로 운영되거나 부업처럼 병원 마케팅을 시작한 경우도 적지 않아 깜짝 놀랐던 게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그 피해가 결국 원장님들과 병원의 실무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여러 병원 관계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계약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과도한 영업이나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하는 업체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골든타임을 놓친 피부과 사례처럼요. 병원 마케팅은 일반 업종과는 다르게 의료 광고 심의, 병원 운영 구조, 환자 심리, 그 외에도 지역 상권이라든지 내부 시스템까지 함께 이해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단순히 광고를 돌려본 경험만으로 접근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병원 마케팅 대행이라는 일이 단순한 영업수단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경험과 공부, 그리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한 곳의 마케팅 방향이 잘못 잡히면 광고비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성장 타이밍 자체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건 단순히 저희 회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게 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원장님들과 실장님들을 만나면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질문들, 그리고 실제 병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 그리고 잘못 알려진 정보들을 보다 정확하게 풀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병원 마케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이미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지금 우리 병원의 전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드리는 채널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즉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병원 운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와 인사이트를 꾸준히 나누는 채널로 키워가고 싶네요. 저는 병원 마케팅을 하면서 항상 한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결국 마케팅이라는 건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전달하고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병원들과 훌륭한 의료진들이 환자분들에게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드라이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병원 마케팅이나 병원 성장에 대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꾸준히 나누면서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콘텐츠를 꾸준히 올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